10. 우주의 기록적인 물체. 인류는 분명 놀라운 업적을 이뤘지만 우주의 나머지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생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것들 대회에서의 항목들은 모든 메달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화려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1. 가장 강력한 렌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빛이 항상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빛이 이동하는 우주 자체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주위로 휘어집니다. 물체가 더 질질 끌수록 우주가 더 휘어집니다. 이것은 별이 지나갈 때 빛이 별 쪽으로 휘어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 중 하나는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불리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별 뒤에서 빛을 모든 방향으로 방출하는 물체가 있다면 빛은 전부 물체 쪽으로 휘어져 우리에게는 고리의 환상을 형성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우주 렌즈는 J0717 더하기 3745라는 기억에 남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로부터 5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장 혼잡한 은하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렌즈 효과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지만 질량이 있는 우주의 사물을 연구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에서 렌즈 효과를 찾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과학자들은 J0717 더하기 3745에서 아인슈타인 링을 사용하여 어두운 물질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의 가상의 질량을 추가한 사진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 폭발. 2010년 6월 나사의 스위프트 망원경이 포착한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 폭발은 5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이 폭발은 위성을 지나치게 밝아 지구에서는 간단히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가 종료되도록 만들 정도로 비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과학자는 이것을 쓰나미의 흐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산과 양동이를 사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폭발은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지속적인 엑스레이 광원보다 14배 밝았지만 그 광원은 지구의 50만 배 가까이 가까워 있는 중성자 별입니다. 강력한 폭발의 원인은 별이 흑홀로 변하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밝은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엑스레이 방출이 기록적이었지만 다른 스펙트럼에서의 방출은 완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3. 가장 강력한 자석. 최강의 우주 자석 기록은 2009년 유럽 우주국에서 관측한 중성자 별 SGR 0418 더하기 5729에 속합니다. 과학자들은 별의 표면 아래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ESA는 이것을 자기장 몬스터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석 별은 꽤 작아서 지름이 약 20km, 12마일 정도입니다. 크기적으로는 달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거리에서도 자기장은 지구의 기관차를 멈출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지구로부터 6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4. 메가메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레이저는 꽤 유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모든 좋은 PR을 받을 것이라고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먼 친척은 마저라고 불리며 빛 대신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비교를 위해 가장 강력한 인공 레이저는 최대 500조 와트의 피크 출력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이것을 습한 초롱 불처럼 만들어서 마이저를 1노닐리언 와트의 힘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숫자로는 그것이 태양의 출력의 1만 배에 해당합니다. 시인들은 마저가 퀘이사에 의해 생성되며 퀘이사는 먼 은하의 대질 중심 블랙홀로 무너지는 거대한 물질 원반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마저의 원천은 물입니다. 퀘이사의 물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마이크로파를 방출하고 이유들도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이 체인 반응은 우리가 보는 마저 신호로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2008년에 퀘이사 MG J0414 더하기 0534에서 감지된 마이저는 111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물의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5.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물체. 우주는 약 6,000년, 약 1370억 년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나이의 가장 오래된 물체는 우리 은하계의 별인 He152309001입니다. 별의 연령을 측정하는 것은 방사선 시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유물의 연령을 측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반감기를 가진 원소, 우라늄이나 토륨과 같은 것들만이 이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칠레의 유럽 남쪽 천문대에서 수행된 측정은 별의 연령을 측정하는 6가지 다른 방법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별이 132억 년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다른 물체들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He152309001보다 더 오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D 14283은 메소셀라 스타라고 불리며 그 연령에 대한 초기 추정은 우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허블에 의해 가능하게 된 더 정확한 측정은 그 수치를 160억 년 정도로 낮추었으며 그 오차 막대는 다른 모든 것들의 나이 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6. 빠른 회전체. 과학자들은 최근 1초에 6억 번 회전하는 인공으로 만든 가장 빠른 회전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상적이지만 물체의 너비는 단 400만 분의 1m이므로 표면은 약 7,500m 초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빠르게 들릴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맞습니다. 우주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교하면 쥐토입니다. VFTS-100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별로 표면 속도는 44만 미터초, 700만 마일시간을 웃돕니다. 이 별은 저희에서 16만 광년 떨어진 우리 이웃 은하 중 하나에 있는 멋진 이름의 터렌철러 성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예전에 초신성을 일으킨 동료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우주적인 소용돌이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 기록적인 은하. 윌 스미스 영화에서 물리학 수업을 주로 듣지 않는 한 은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은하인 은하는 10만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큰 은하인 IC1101에는 50개의 은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790년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그것이 1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꽤 먼 거리이지만 아직도 최고 기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먼 은하는 ZHND 5296로 지구에서 약 30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우주의 시작 후 약 7억 년 정도입니다. 그 거리에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특이한 점은 수백 배나 빠른 별 생성 속도입니다. 다음 세대의 우주망원경은 우리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우주 초창기에 형성된 일부 초기 별들까지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8. 가장 추운 별. 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많습니다. 뜨거운, 큰, 밝은, 매우 뜨거운, 매우 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맞지는 않습니다. 가장 추운 별 클래스인 갈색 외성은 실제로 상당히 쿨합니다. WISE 1828 더하기 2650은 표면 온도가 섭씨 25도, 화씨 80도인 미라자리의 갈색 외성입니다. 이것은 저체온증 환자보다 10도 낮습니다. 실패한 별이라고도 불리는 이 별은 충분한 질량이 없어서 자체가 붕괴될 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별은 시각적 스펙트럼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WISE 부분은 와이필드 인프라레드 서베이 익스플로러에서 왔습니다. 나사는 WISE를 사용하여 갈색 외성을 찾고 형성에 대한 통찰을 얻으며 그것들을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찾아야 합니다. 2009년 12월에 발사된 이후로 WISE는 100개 이상의 갈색 외성을 찾았습니다. 9. 가장 빠른 운석. 2012년 4월 22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서터즈밀 운석이 하늘을 가로질러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성을 보는 것은 항상 멋지지만 그날 시에라 네바다 푸틸 상공을 뚫고 지나가는 불꽃놀이는 특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한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것은 시속 10만 3천 킬로미터, 6만 4천 마일로 이동했으며 우리가 로켓을 쏜 것보다 거의 2배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의 궤적, 그 속도뿐만 아니라 그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날씨 레이더,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여러 소스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 궤적의 사진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그것은 거의 목성까지 이동했습니다. 가스 거대성은 아마도 그것을 우리에게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 운석은 다른 이유로도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탄소 콘드라이트로 만들어진 희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운석은 시간의 캡슐D라고 불리며 약 45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부터 거의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하늘의 물체를 자세히 모르면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우주에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운석을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호주 커틴 대학의 지질학자에 따르면 엄청난 추가 가치가 있습니다. 10위 가장 빠른 궤도. 이중 별책에 두 별이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곳은 상당히 흔합니다. 그중 일부에는 행성이 있고 상호 공전하는 6개의 별이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주 빨리 움직입니다. 서로 정상적인 두 별의 가장 빠른 궤도는 HM 캔크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두 흰색 외성은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의 죽은 잔해로 지구의 폭의 3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180만 km/시간, 110만 마일/시간의 속도로 우주를 달려가며 서로에게 열을 뿜고 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들은 한 바퀴 도는데 6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더 이상의 이상한 이진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MAXI J1659-150이라는 이름의 흑홀을 관찰했는데 이것은 태양의 20%만한 크기의 적색 외성과 이루어진 바이너리 쌍을 형성합니다. 흑홀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공전하지만 그의 동료는 200만 km/시간, 120만 마일/시간의 속도로 빙 돌아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중력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흑홀로 물질을 잃고 결국 파괴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빠른 바이너리 궤도 소유자는 초밀도 중성별과 공전하는 죽음의 별입니다. 중성별은 둘 중 더 느리지만 블랙 위도우 펄서라는 멋진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덜 멋진 이름은 PSR J1311-3430입니다. 그의 공전 속도가 13,000km/시간, 8,100마일/시간로 상당히 느립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8배 빨리 돕니다. 펄서의 동료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따라서 HM 캔크리의 두 이진 별이 이 항목에서 세 번째로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만 그들은 전반적으로 가장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